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입니다. 어느새 저희와 함께하는 두 번째 월요일 아침을 맞았는데요. 우리 한국, 미국의 증시 브리핑부터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핫 이슈까지 아주 알찬 저희 굿모닝 인베, 오늘도 함께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저의 짝꿍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수민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경제학의 막내딸 애덤 스민스 김수민입니다. 네, 수민 씨 우리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알차게 보냈는데 세란 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번 주말에 동대문에서 행사 진행을 했는데요. 네. 외국인 분들이 다시 정말 많이 오셨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요. 또 저희가 금요일장이 상승 마감을 한 만큼 비도 왔겠다. 기분 좋게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비 오는 날 막걸리 너무 부럽고 좋은데요. 저는 주말 동안 전시도 다녀오고 저는 비가 오면 평양냉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평양냉면에 숯불갈비까지 야무지게 먹고 왔습니다. 와, 평양냉면 약간 어른 입맛인가 봐요. 아, 그럼요. 평양냉면에 갈비 먹으면 어른 아닌가요? 아, 어른이에요, 어른이에요. 네, 제가 또 네. 주말 동안에 이렇게 행복한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행복이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렇게 행복한 일들 많았던 주말이라서 정말 많이 행복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행복한 주말을 맞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힘을 많이 내서 오늘도 장도 활짝 열어봐야겠죠? 여러분의 아침을 금빛으로 만들어드리는 저희 굿모닝 인베, 지난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먼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아침 활짝 열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장만큼은 반전으로 상승 마감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화답을 해준 걸까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순매수에 우리 코스피 2860선 돌파했습니다. 5일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1.32% 오른 2862.23으로 마감했는데요. 장중 2871.91 고점을 찍으며 2870선을 돌파해 전날 기록한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 투자자 2조 5,139억 원 순매도한 반면 우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1조 3,030억 원, 1조 2,560억 원 주워 담으며 우리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강세 보인 업종으로는 전기전자가 2% 상승했는데요. 이날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상승했고요. 우리 SK하이닉스 2%대 오르며 업종을 견인했습니다. 우리 삼성물산과 영원무역 또한 강세를 보이며 우리 유통업도 2%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이날 실적을 발표한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2,500원 오르면서 우리 52주 최고가 87,10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삼성물산과 네이버는 5%대, SK하이닉스, KB금융, 삼성 SDI는 2%대, 현대차, 실트리온 1%대 상승했습니다. 기아포스코홀딩스는 강보합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우리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우리 약보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살펴봐야겠죠. 코스닥, 코스피에 비해서는 우리 상대적으로 부진을 반복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데요. 전일 대비 0.79% 오른 847.49에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87억 원, 381억 원 순매수하는 반면 기관 투자자 홀로 14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텍 기술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역대 최대 규모 수주 등 연이은 호재에 힘입어 우리 제약 바이오주 4% 강세 보였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음식료 담배, 금속, 의료 정밀기기,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섬유 의류, 종이 목재, 화학, 기계 장비, 일반 전기전자, 건설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금속과 운송장비 1% 약세 보였습니다.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 소개드리면요. HLB 13%, 리가켄바이오 9%, 알테오젠
제약 우리 8%대 상승했고요. HBSP,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대, 우리 셀트리온 제약과 펄어비스는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휴젤과 클래시스 1% 상승했지만 우리 리노공업 2%대, 앵캠 1%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날 국내 증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국내장의 이슈부터 공약주까지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굿모닝 인베 커뮤니티가 또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입장하셔서 우리 이정호 멘토님의 브리핑과 공약주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민 씨, 네. 우리 전날 아니죠, 오늘 간밤의 미국 증시 어땠나요? 네, 국내 살펴봤다면 우리도 눈을 넓혀서 미국 증시까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미국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67.87포인트 오르면서 0.17%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오른 18,352.7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54% 오르면서 5,567.19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9시 30분에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나온 지표부터 같이 얘기해 드릴 텐데요. 일단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예상치가 19만 1,000명 증가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상치보다 많은 20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나왔는데요. 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왔던 미국 실업률까지 보면 우리 미국의 실업률 4%대 예상했지만 예상치보다 0.1% 높은 4.1%가 나왔습니다. 최근 마찬가지로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보는 시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나스닥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려 0.9%의 상승 보여주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 미국 증시 그리고 고용 보고서의 힘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시장 이끌어주는 뜨거운 이슈들까지 알아봐야겠죠. 우리 세란 씨, 오늘은 어떤 핫 이슈로 찾아오셨나요? 네, 오늘 세란 버핏의 핫 이슈, 우리 여름을 맞아 더욱 핫할 수밖에 없는 제로 식품입니다. 요즘 반도체만큼이나 우리 핫한 테마가 식품과 바이오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겨울에는 또 옷이 두꺼워서 잘 가리고 다녔으면 됐는데 우리 여름에는 또 가릴 수가 없잖아요. 여름이면 더욱 필요성을 느끼는 다이어트. 하지만 운동은 또 힘들고 먹는 걸 참는 건 더 힘든데 우리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나 봅니다. 우리 맛있는 거 맘껏 먹어도 살 안 찌는 제로 칼로리, 제로 식품과 우리 약 하나로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요즘 아주 핫한데요. 오늘은 제로 식품 가져왔습니다. 바야흐로 제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행이 빠른 식품 업계에서 지난 몇 년간 줄기차게 이어온 대표 트렌드 하면 단연 제로인데요. 똑똑한 소비를 추구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MZ세대를 중심으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와 함께 혈당 조절 그리고 체중 관리에 유리한 저당 제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경향이 우리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 제로 식품만 소비하는 소비자를 제로 슈머라고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맛이 더 맛있다 하는 소비자가 또 늘면서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 한국 탄산음료 시장에서 제로 슈거 음료의 점유율은 단 7%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우리 24.9%까지 상승하며 가파른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23년 제로 음료의 매출이 1조 2천억을 넘으면서 정말 이제는 원조 음료를 이렇게 위협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걸 못 참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 제로 슈머 세란 버핏 아주 요즘 더 행복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수민 씨는 제로 식품 하면 어떤 식품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들 요즘 너무 맛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심의 가책 없이 한 통 다 먹고 이런 생활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또 부작용이 약간 있다면 맞아요. 다 먹는 부작용이 맞아요.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제로 식품, 우리 코카콜라 제로를 시작으로 정말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요. 제로 식품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자면 제로 슈거, 제로 칼로리, 제로 알코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제로 열풍에서 단연 최고 매출,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제로 슈거인데요. 제로 슈거 제품은 설탕이 아닌 감미료를 첨가해 우리 혈당과 칼로리는 낮춘 반면 당은, 단맛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우리 과자, 아이스크림, 소주, 맥주 정말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로 슈거라고 제로 칼로리는 아닙니다. 당뇨뿐 아니라 칼로리까지 제로인 제로 칼로리 식품도 우리 기존 탄산음료를 넘어 홍차, 녹차, 그리고 다양한 차 종류, 숙취 해소제까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고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건강을 챙겨야겠다 하는 분들이 늘면서 제로 알코올까지 인기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과 함께하는 만큼 이 트렌드를 잘 잡은 공약주까지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요. 자세한 공약은 우리 2부에서 함께 해보시고요. 지금은 맛보기로 종목들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로 칼로리의 원조, 제로 콜라부터 환타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코카콜라. 무설탕, 무당류 디저트 제로를 출시해 작년에만 4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롯데 웰푸드. 당제로 음료와 아이스크림 출시에 집중하고 있는 빙그레와 혜태 아이스크림. 마지막으로 주당인 분들께 희소식이죠. 제로 토닉과 우리 제로 슈가를 넘은 제로 칼로리 맥주까지 출시한 우리 하이트 진로 음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와 소비 트렌드를 잘 반영한다면 좋은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소개드린 제로 식품주에 대한 자세한 소개 2부에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2부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 핫한 식품주의 핫트렌드, 제로 식품, 그리고 공약주까지 굿모닝 인베기에 가능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화면의 QR코드를 통해 우리 핫한 정보와 이정호 멘토님의 공약주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우리 QR코드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민 씨가 준비하신 핫트렌드는 어떤 트렌드인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핫 이슈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실업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미국의 6월 실업률이 4.1%로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부추겨온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인데요. 6월 실업률은 5월의 4%에서 9.1%포인트 상승한 4.1%로 2021년 11월의 4.1% 이후로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6월 실업률이 5월과 같이 4%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줬었는데 이 수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실업률이 작년 4월의 3.4%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보시면 지난 5일에 노동부도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0만 6천 명 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직전의 12개월간 평균 증가폭인 22만 명에 크게 못 미친 수치인데요. 전문가 전망치인 20만 명을 다소 웃돌았지만 이는 정부 일자리가 7만 개나 급증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화면 보시면 이렇게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는 17,000개, 소매 등 민간 일자리는 9,000개가량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면 몇몇 연준 의원들 6월 FOMC 고용 의사록에서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나타난 고용 증가폭이 실제 증가폭보다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도는 6월 고용 증가세와 예상 밖의 실업률 증가, 그리고 4, 5월의 고용지표 하향 조정까지 이런 상황들, 뜨거웠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이제는 점차 식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뜨거운 고용시장, 그동안 미국의 물가 상승의 압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이 돼 왔습니다. 연준 의장도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서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입장들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들의 첫 걸음이 고용시장 과열 완화다.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요.
다음 보시면 이렇게 노동시장 전반적인 악화를 시사하는 6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로 채권 금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지표 개선이 지속될 경우에 연준이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하고 9월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는 11월에 큰 변수가 아직 남아있죠.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높은 관세 그리고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 인플레이션 반등이 높아지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상 조치가 5차례 이상 단행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11월에 진행되는 대선이라는 변수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굿모닝 인베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이 고용지표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고용지표의 경우에는 혼자서 보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측면이 있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두드리실 수 있는 문 여기 중앙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이 주시고 있는 알찬 정보들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저희한테 혹은 해줄 말이 있다 하시는 분들 여기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QR코드 활짝 열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핫이슈로는 고용지표 그리고 제로 음료, 제로 칼로리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핫이슈들이 우리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만큼 이 변화를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이제는 내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세란 씨, 네. 다음으로 어떤 코너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경제 기사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용어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 저희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동물과 관련되었다면 오늘은 식품과 관련된 용어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빅맥 지수입니다. 빅맥 어디 나라 건지 아시나요? 맥도날드, 미국? 맞아요. 우리 빅맥 지수란 우리 각 나라의 통화 지수가 적정 수준인지 살피기 위해 각국의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것인데요. 같은 물건은 어디에서나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일물일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맥도날드 매장의 빅맥 가격을 통해 각국의 통화 가치, 물가 수준이 적정한지 살펴보는 것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도 바로 이어서 비슷한 용어를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스타벅스 지수입니다.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가맹점을 늘리고 전문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면서 이렇게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요. 스타벅스의 카페라떼 톨 사이즈 이 가격을 이용해서 실제 환율과 적정 환율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고안한 구매력 평가 환율 지수입니다. 신기하네요. 약간 아메리카노보다는 카페라떼군요. 맞아요. 전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기에 이렇게 각국의 물가 지수를 이렇게 지표가 된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삼양라면의 불닭볶음면이 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잖아요. 맞습니다. 불닭 지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닭만큼 사랑받고 있는 우리 치킨, 다음은 치킨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바로 치킨 게임인데요. 우리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태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 극한까지 치닫는 상황을 치킨 게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킨은 우리가 흔히 먹는 닭고기가 아니고요. 겁쟁이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경쟁에 참여할 때 치킨 게임이다 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맛있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기도 했네요. 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호불호가 갈리는 과일입니다. 듣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과일, 뭘까요? 바로 레몬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레몬마켓 소개드릴 텐데요. 이 레몬마켓은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적고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정보만 많아서 좋은 상품 대신에 불량품만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하는데요.
신맛이 강하고 쓴 과일인 레몬만 널려 있다. 이런 시장이다. 이런 뜻으로 중고차 시장을 빗댄 용어라고 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속아서 살 가능성을 내포하고 싼 값만 지불하려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시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레몬은 약간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네. 저는 맛있는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다음은 저희와 함께 홍콩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수민 씨, 딤섬 좋아하세요? 네, 딤섬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죠? 네. 우리 홍콩 채권 시장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채권을 딤섬 본드라는 말로 총한다고 합니다. 우리 홍콩에서 많이 먹는 진짜 그 딤섬에서 따온 용어가 맞고요. 2010년 2월 중국 정부가 홍콩의 금융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이 딤섬 본드라는 용어를 탄생했다고 합니다. 딤섬에서 따온 말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음식에서 따온 말입니다. 네.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스시지수인데요. 이제 일본 음식인 스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여기에 고등어와 참치 재료가 널리 쓰인다는 점에서 착안한 지수입니다. 저렴한 고등어와 비싼 참치 소비에 따라서 일본의 경기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오, 스시. 네. 벌써부터 입맛이 돕니다. 그렇죠. 네, 우리 재료 식품부터 또 음식에 관한 경제 용어까지 정말 벌써부터 이렇게 배가 고파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의 수익으로 이 배 빨리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대에 대한 정보가 많다면 그 상대를 이길 확률이 정말 더 높아지겠죠. 우리 종목과 경제를 아주 샅샅이 파헤쳐보는 우리 2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전에 우리 오전뿐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 장 브리핑과 공략주까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QR코드 활짝 열고 들어오시면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정호 멘토님의 브리핑부터 공략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방에 들어오셔서 저희 생방송 시청 인증해 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굿모닝 인베 알차게 준비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월요일 아침을 환하게 열어주는 여러분의 아침 요정 세란 버핏과 함께하는 우리 굿모닝 인베 2부 찾아왔습니다.
2부에는 역시나 오늘의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돋보기 퀴즈 찾아왔는데요. 앞서 우리 제로식품 소개드린 만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넘어 우리 각 종목의 TMI까지 함께 맞춰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여름을 맞아 정말 더욱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제로식품 소개드렸는데요. 우리 수민 씨, 제로식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른다고 하셨죠? 네, 저는 맛있는 제로 아이스크림도 떠오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로 콜라도 엄청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제로슈가의 주목을 이끈 제품이 바로 네. 코카콜라 제로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코카콜라 제로는 몇 년도에 출시되었을까요? 혹시 저의 생일과 같은 2000년? 2000년? 네. 아, 약간 보이는 거 보고 네, 2000년이라 맞습니다. 맞추신 것 같은데요. 정답은 2005년입니다. 2005년. 네, 코카콜라 제로는 사실 2005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코카콜라 제로 성인이 돼서야 만나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로 식품의 시장의 급등함은 좀 더 이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로 식품 시장의 급등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집에 많이 있게 되면서 또 살 많이 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확진자의 시기, 코로나19 시기 아닌가요? 아, 완벽하게 이유까지 완벽했습니다. 우리 제로식품의 시장의 급등은 코로나19 시기인데요. 네. 코로나19 시기에 아무래도 외출도 힘들고 헬스장까지 문을 닫으면서 운동을 할 수 없어서 말씀하신 확진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은 안 되지만 그래도 체중 관리는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이때 제로 검색량이 정말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검색량은 곧 매출로 연결이 되겠죠. 우리 시장 전문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2016년 903억 원에서 2022년 3천억 원을 넘어서며 3년 만에 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내 편의점 탄산음료 중 제로음료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1년 22.5%에서 23년 41.3%로 성장하면서 우리 원조 음료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우리 제로슈거 음료의 시장, 한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급등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격한 판매 증가의 원인에는 2세대들이 있었는데요. 제로식품 급등을 이끈 연령은 어느 세대일까요? 아무래도 요즘 세대들이 또 내 몸에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자기가 주도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네. 이런 세대인 우리 MZ세대 아닐까요? 맞아요. 이 MZ세대를 MZ세대라 읽으면 MZ세대래요. 전 맨날 MZ세대 이래가지고 정말요? 넌 MZ세대가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데 MZ세대 네, 여러분께서는 우리 MZ세대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MZ세대 다이어트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혈당 관리, 건강 관리에도 정말 신경 쓰는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먹으면서 먹는 기쁨은 즐기되 건강도 챙기고 싶다. 헬시 플레저라는 트렌드도 이 MZ세대들이 이끌었다고 합니다. 우리 유로모니터의 건강 영양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이 연령이 설탕을 줄이겠다고 45%가 응답하면서 가장 많은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MZ세대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맛이 좀 더 깔끔하다, 좀 더 담백하다는 이유로 우리 설탕 없는 우리 이런 제로 음료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달콤한 맛은 그대로지만 이렇게 당도 낮고 칼로리도 낮은 이유는 바로 설탕 대신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은 건 땡땡땡땡 덕분이다. 뭘까요? 우리 또 이렇게 대체당들 많잖아요. 네. 대체 알룰로스 이런 거 소스로 맞아요. 나오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그걸 대체 감미료 덕분이다. 아, 천재예요. 맞아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은 것은 우리 대체 감미료 덕분입니다. 네. 합성 감미료, 천연 감미료, 당, 알코올, 천연당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모두 혈당 지수는 0인 동시에 칼로리가 매우 낮지만 우리 당도는 설탕보다 10배에서 20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의 대체제로 우리 대체 감미료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동안 우리 대체 감미료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우리 발표가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이 대체 감미료
FDA에서 안전성 승인을 받았을까요? 뭔가 또 널리 사용되는 재료다 보니까 받았을 것 같은데요? 받았을 것 같다. 정답은 정답입니다. 오, 우리 말씀하신 다행이다. 것처럼 우리 네. FDA가 승인을 안 했으면 이렇게 시중화될 수 없겠죠. 네. 우리 여전히 우려도 남아있지만 미국 FDA에서 대체감미료 알룰로스의 안전성을 인정했을 만큼 정말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감미료를 섭취하게 되면 단맛은 느껴지지만 혈당 상승이나 에너지 발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단 것을 더 많이 달라고 신호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에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거나 우리 다 무당을 섭취했지만 결국에 당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뭐든 적당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제로 설탕이 안 좋다고는 했지만 우리 암 위험도를 보시면 제로 설탕 음료는 2캔을 먹었을 때 13에서 15% 상승을 하지만 우리 설탕 음료는 어때요? 300%, 200% 높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먹을 거면 제로 음료가 차라리 낫다 하면서 우려감은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로 식품 시장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먹는 것을 즐기면서도 우리 포기할 수 없는 건강은 포기할 수 없는 헬시 플레저 열풍으로 우리 MZ세대들이 이끄면 물론이고요. 우리 혈당을 관리해야 되는 우리 노인분들께도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23년 기준 대체 감미료 시장 규모는 118억 달러로 2028년에는 243억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당 음료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2%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식품주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을 맞아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제로 시장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손꼽히는 두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제로 시장의 가장 큰 경쟁사는 땡땡땡과 땡땡땡이다. 한번 맞춰보세요. 어렵죠? 네, 빈칸이 또 길고 짧고 하니까 네. 뭔가 롯데 땡땡땡 같고 뒤에는 빙그레 우리 제가 아이스크림. 맞아요. 이렇게 살짝 공개를 보이죠? 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네. 네, 롯데 땡땡땡 바로 롯데 웰푸드와 빙그레입니다. 우리 롯데 웰푸드는요, 요즘 가장 추구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우리 롯데 웰푸드가 추구하고 있는 트렌드는 땡땡땡땡이다. 어떤 걸까요? 너무 헷갈려요. 힌트가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했던 우리 헬시 플레저 네. 이런 건데요. 요즘 아무래도 건강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뭘까요? 헬스와 웰니스? 오, 웰니스가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또 웰니스? 우리가 요가하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을 챙겨주는 것들, 우리 건강을 챙겨주고 내 마음을 챙겨주는 것들 웰니스라고 하잖아요. 아주 역시 MZ세대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롯데웰푸드의 추구 트렌드는 헬스 웰니스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헬스는 건강인데 네. 우리 웰니스, 우리 수민 씨는 잘 알지만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우리 웰니스란 개인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총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개인의 건강 관리를 중시하는 그 트렌드를 잘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롯데 웰니스, 우리 헬스 웰니스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땡땡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우리 무설탕, 무당류 디저트 브랜드 땡땡 어떤 브랜드일까요? 디저트 무설탕, 무당류 다 뺐으니까 제로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웰푸드 무설탕, 무당류 강조하기 위해서 제로라는 브랜드를 출시했는데요. 우리 롯데웰푸드는 소비자에게 보다 건강하고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우리 헬스, 웰니스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022년 5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무설탕, 무당류 디저트 제로를 출시하면서 우리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로는 정말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과자류 8종, 빙과류 7종 등 총 15가지 제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로는 무설탕 디저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우리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시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수민 씨는 이 제로
디저트 중에 뭐 드셔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이게 브랜드가 롯데웰푸드에서 낸 건지 몰랐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제로 쿠키, 제로 젤리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다 롯데웰푸드 거였나 봐요. 네, 드셔보신 건 있으세요? 제로 쿠키 먹어봤는데 진짜 다른 쿠키랑 구별이 안 가고 죄책감이 없어서 많이 먹게 된다 이런 맞아요. 단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제로에서 쿠키랑 전 젤리도 먹어봤었는데 네. 저는 제로 칼로리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제로 슈가면 제로 칼로리겠지. 근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낚이긴 했지만 그래도 당뇨가 있는 것보단 네. 없는 게 좋으니까 저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수민 씨와 저도 먹어봤을 만큼 정말 작년에만 해도 맞아요. 몇백억의 매출을 냈는지 아시나요? 300억? 400억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와. 특히 우리 롯데웰푸드는 제로 제품 출시 후 TV 캠페인과 우리 팝업 스토어까지 운영하면서 네. MZ세대에 더욱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에 올해 매출은 500억에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롯데웰푸드의 강력한 라이벌로 손꼽히는 빙그레는 우리 라이벌전에서 이기고자 누구와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약간 혜태 이렇게 힌트가 나와줬는데 네. 혜태 하면 또 아이스크림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혜태 아이스크림이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네. 우리 빙그레는 자회사인 혜태 아이스크림과 연합작전으로 우리 당제로 음료, 아이스크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혜태 아이스의 경우 폴라포 커피, 아이스가리 제로제로 스포츠를 출시했습니다. 와. 근데 이 아이스가리 가리가 아니에요. 네, 가이. 네, 아이스가이 제로제로 스포츠, 네. 제로제로가 오타냐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네. 이게 무당뇨, 무칼로리를 강조하기 위해 가운데에 제로제로를 또 박았다고 합니다. 또 빙그레의 경우 우리 현재 아이스크림 관련한 슈가제로 상품으로는 더위사냥, 파워캣 블루 아이스, 그리고 모두 구현한 우리 생귤탱귤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디저트, 음료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도 출시가 됐을까요? 아는 건 없는데 뭔가 느낌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제로 스푼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죠? 네.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류에도 제로 열풍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하이테 진료 음료는 저칼로리, 저도수 주류 선호 트렌드에 맞춰 국내 최초 무칼로리 토닉워터, 진노 토닉워터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토닉워터 제로에서 만족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분들께 큰 호재가 발표됐습니다. 21년 하이테 제로의 전면 리뉴얼을 통해 우리 알코올, 당류뿐만 아니라 칼로리까지 제로인 우리 맥주가 출시됐습니다. 그 제품을 바로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이 힌트가 조금 네. 나와줬는데 밀크티? 밀크티요? 밀크티 맥주. 힌트를 드리자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도, 칼로리도 그리고 알코올도 제로다. 다 제로다. 모두 올 제로? 올프리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사실 우리 12년 우리 국내 최초로 무알콜 맥주 맛 음료를 출시했었는데요. 이게 그래서 부동의 1위를 출시했는데 계속해서 신제품을 유지하면서 우리 칼로리까지 없는 제품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알코올이 있는데 무칼로리면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칼로리가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체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TMI 퀴즈인 만큼 마지막 문제는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들고 왔는데요. 사실 소주와 맥주에는 땡땡이 들어가지 않는다. 설탕? 맞습니다. 사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당 성분이 들어가긴 하지만 맥주의 도수를 올리는 때만 쓸 뿐 대부분 발효가 되는데요.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당이 없고 칼로리가 없고 이런 저당을 이렇게 선호함에 따라 마케팅을 제로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도 병을 낫게 해주는 의술도 발전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먹는 즐거움은 챙겨주면서 건강은 또 챙겨주는 이런 기술까지 발전해서 저희가 더 행복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삼양 불닭볶음면이 글로벌 챌린지 열풍으로 인기를 끄는 만큼 이런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우리 식품주들까지 잘 관심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우리 핫이슈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쏟아지는 핫이슈들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리는 우리 굿모닝 인베 커뮤니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QR코드를 통해 이종호 멘토님의 공약주부터 브리핑까지 함께 만나보시고요.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 저희와도 함께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수민 씨가 오늘은 또 어떤 민감한 경제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해 주시면서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2부 애덤 스미스 김수민이 바톤을 넘겨받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수민이죠.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이제는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려울 수도 있는 경제 이슈들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소식들 쉽게 알려드리는 저 애덤 스미스 김수민인 만큼 오늘 시간은 경제 뉴스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우리 최근에 굿뉴스는 배드뉴스다 이런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헤드라인 보셔도 이렇게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 경제 소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굿뉴스와 배드뉴스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또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주로 연준의 통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소식들 일반적으로는 굿뉴스겠죠. 높은 고용률이나 소비 증가, 그리고 GDP의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들이 이에 해당할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굿뉴스는 연준이 경제 과열을 우려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의 차입 비용이 증가되고 개인의 소비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의 인상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는 이 소식들을 배드뉴스로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반대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와 금리 인하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렇게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서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 예를 들어서 오늘 앞서 언급하기도 했던 낮은 고용률이나 소비의 감소, 그리고 낮은 GDP 성장률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할 텐데요. 이런 소식들은 일반적으로는 나쁜 소식이죠. 배드뉴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드뉴스는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반대로 금리 인하가 기업의 차입 비용을 줄여주고 소비자의 소비는 촉진하게 되면서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경제가 나쁘게 돌아가는 소식을 굿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높은 인플레이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은 금리 인상 압력까지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결국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서 경제 뉴스를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다르게 해석되는 건데 이런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는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또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해석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하고 쉬웠던 것 같기도 한데요. 설명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았다가 문제를 풀면 또 헷갈리는 게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복습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풀어보시면서 정리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세란 씨, 네. 우리 복습 퀴즈 풀 준비 되셨나요? 그럼요. 네, 이제 처음으로 몸풀기 퀴즈를 준비해봤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이 소식은 일반적으로 땡땡땡땡이다. 뭘까요? 일반적으로 네. 굿뉴스다. 네, 맞습니다. 역시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네. 너무 쉬운 문제를 드렸던 거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요. 바로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굿뉴스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땡땡할 가능성을 높인다. 정답은 뭘까요? 아무래도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면 이걸 네. 또 약간 눌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세란 씨 모범생이라 그런지 복습까지 완전 철저한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연준이 경제 과열을 우려하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반대의 상황으로 가볼 텐데요. 다음 문제입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여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 일반적으로 땡땡이다. 배드 뭘까요? 뉴스, 배드 뉴스입니다. 빠르게 맞춰주시는데요. 이 배드 뉴스, 오늘의 수민이를 너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혹시 저한테 사심 있으셔서 잘 들어주고 계신 거 아니죠? 거의 선생님이 바로 앞에 있어서 네. 딴짓을 하려 해도 딴짓을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계속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배드 뉴스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배드 뉴스, 중앙은행이 금리를 뭐뭐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정답 맞춰주시겠어요? 아무래도 경제가 너무 침체되면 네. 크게 또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금리를 좀 인하해서 네. 시장에 돈이 좀 많이 풀리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부가적이고 추가적인, 구체적인 이런 설명들까지 해주시는 우리 세란버피 세란 씨. 저 대신 여기 선생님으로 오셔도 되겠어요. 그럼요. 수엠씨 아까 투 선생님. 맞습니다. 이런 배드뉴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금리가 내려가야 기업의 차입 비용도 줄어들고 우리 소비도 촉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뭐뭐해서 주식시장에 뭐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답은 그렇죠. 뭘까요? 앞에 한 걸 약간 총정리하는 느낌인데 네.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면 금리를 약간 올려서 그걸 맞습니다. 막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맞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주식시장에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인데요. 네. 반대로는 또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춰서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좋은 경제 뉴스가 나쁜 소식으로 또 나쁜 경제 뉴스가 좋은 소식으로도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민이 이렇게 경제 뉴스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는데요. 굿뉴스가 배드뉴스다, 배드뉴스가 굿뉴스다 이렇게 말은 많이 들었는데 뉴스 속에서 나오는 이 문장들 쉽게 이해가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습니다. 어디 물어보기 어려운 정보들을 쉽게 알려드리는 게 바로 이 수민이 시간이니까요. 오늘 시간이 알차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스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수민이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더 심도 깊은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란 씨가 준비했던 알찬 퀴즈 타임부터 저 수임 씨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까지 오늘도 알차게 알아봤는데요. 활기찬 아침 열어드리려고 많은 준비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란 씨는 굿모닝 인베 방송 소감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우리 굿모닝인데 이제 매일 아침을 열어드리는 만큼 저희 또 책임감이 또 엄청 강하게 들잖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아침 미라클 모닝을 실천해서 좀 더 똑똑해지는 학생이 되는 느낌이고요. 네. 이렇게 수민이 일열 직관하는 모습에서 정말 더 멋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일요일 직관해서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한데요. 오늘 굿모닝 인베도 이렇게 알차게 준비했던 만큼 다음 방송에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인베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단순히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인베 인사드렸습니다. 김수민입니다.